박자환 위원장과 김영진 걸 보고 4.3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배보상을 해내겠다고 하고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유족 모아놓으면 큰 소리 치고 언론 인터뷰에서 늘 외치고 그랬던 분들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고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지금도 4.3을 선거 이슈로 삼아서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배보상 법안 만들겠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로고송 차를 보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통합당 그동안 제주도에서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해왔던 거 저희들 잘 아는데 부족한 거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표를 줄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16년 장기 권력 독점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뭔가 해보겠다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힘을 합치고 지지자들이 뜻을 모으고 그래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미래통합당이야말로 이번만큼은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여러분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뭘로 평가받아야 되느냐? 과정이나 절차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갖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제주 지역 경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정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제안하고 세부적인 농업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제주가 먹고 살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는 여당입니다. 비록 그 상대인 미래통합당 소속의 도지사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도민을,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게 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정을 초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와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4.3을 이슈화해서 표는 넣는데 잘하지만 제주도민의 민생의 문제를 챙기고 정책을 대안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보여준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쟁에만 몰두하고 도정도 미래통합당 도지사냐 민주당 도지사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기준을 가진 정치 세력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은 두 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따끔한 회초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저 경쟁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오늘 CBS에서 인터뷰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선거를 치르면서 제 상대 후보 특정 누구를 경쟁자로 얘기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 스스로에게 묻고 오직 도민의 이익이 기준이 되면서 저는 선거를 치러왔다. 5번째 선거지만 이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송재호 후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 8월에 라마다 프라자 제주관광학회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가 앞으로
큰 임팩트 있는 성장을 하려면 중국의 시장, 중국의 관광객, 중국 자본의 제주 유치가 중요한데, 만약에 화순에, 당신은 논의가 강정이 아니었습니다. 화순이었습니다.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화순항 해군기지가 미국의 가상 적국인 중국의 가상 적국인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중국이 투자한 중국 자본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미국에 예속화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중국 자본이 투자를 하겠느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해군기지를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주가 우리가 중국의 자본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국정을 책임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제주지역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만큼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무분별한 중국 자본의 유치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낙선시키기 위해서 저 장성철이를 찍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